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S., so we are seeing confidence from investors. So I don't put much credence in the Moody's. I think Scott and Howard will be sending letters out essentially telling people, it would be very fair, but we'll be telling people what they'll be paying to do business.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 무디스 평가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를 받지 못한 건 108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 경제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건지,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미국 경제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워낙 미국 경제가 미치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네. 이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건 국가부채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08년 만에 이번에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내렸는데, 지난 1917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대규모로 국채 발행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단계에서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두 가지 회사, S&P하고 피치는 2011년, 2023년에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단계에서 한 단계 끌어내렸는데, 무디스는 2023년에 경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국가 부채 이 정도 속도로 늘어나면 조만간 낮출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단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혹시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이거 돈 못 갚을 정도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이자라도 두둑히 줘야 내가 너희 국채를 사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시장의 입장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 시장의 지표 금리가 됩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기에 이례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대출이자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순서대로 시장이 왜곡됩니다. 급기야는 미국 주식 못 믿겠다, 미국 경제 체력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흔들려 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대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가 내렸고, 네. 이번에 무디스가 108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으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셈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빚을 너무 많이 늘렸다. 앞서 두 차례에서도 그게 문제였고요. 이번에도 5경 원을 넘어선 미국의 국가 부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2011년 당시에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 때에는 하루 만에 S&P 500 지수가 7%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중간에 2023년에 피치가 등급을 내렸을 때는 뭐 한 1% 약간 넘는 수준으로 빠졌다가 금방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게 좋은 사인은 아닐 테고,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감세 정책 쭉 밀고 나가면서 빚이 늘어나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국가 부채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미국 부채가 하루 평균 6조 원씩 늘었다고 하는데, 뭐 사실 평상시 쓰는 숫자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이 건국 이래 쌓아온 국가 부채가 5경 원이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단위가 넘어가면 우리가 감이 없는 상태인데요. 전 세계의 GDP를 다 합친 게 1년에 대략 18경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 혼자 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5경 원을 넘어선다는 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오실 거고, 이 정도가 되면 1년간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1,7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600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대략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쓸 예산 다 합친 것만큼을 미국이 1년 동안 그 국채 이자로 갚아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뭐 더 벌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6개월이 채 안 됐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 쌓인 국가부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나요? 뭐 건국일에 쌓였던 모든 마일리지의 총합이겠죠. 네. 그런데 유독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5배 이상 늘어나 왔는데 2023년에 이런 속도로 가면 국가 신용 등급 끌어내릴 수 있다는 등급 전망 부정적 이렇게 경고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일 쭉 했고 2025년으로 해가 바뀌었는데도 왜 이제 와서 신용 등급을 끌어내렸느냐.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쌓여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입금하는 데는 줄어드는데 돈 쓸 때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 관세 가지고 그걸 다 메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 대해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디스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가 정치 편향적 결정을 내린 거란 주장입니다. By the time they get to a downgrade, everything's already in the market. Larry Summers and I don't agree on everything, but in 2011, the last time or 2 times ago when he had a downgrade, he poo-pooed it. What I think is important is that President Trump has just come back from this historic Mideast trip, and there's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S. So we are seeing confidence from investors. So I don't put much credence in the Moody's.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엔 조용하더니 왜 갑자기 트럼프 정부 시절에 내렸냐? 이 정치적 결정이다. 네. 뭐 이런 주장이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에도 저렇게 대놓고 그쪽은 정치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만약에 신용 등급이 낮았다가 올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이런 평가를 했을 겁니다. 여하튼 현재 정책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 신용 등급을 건드릴 만큼 위협적이라는 걸 현재로서는 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일 텐데 문제는 아마 그 수면 아래에서 백악관 안에서 이거 이대로 가는 거 맞느냐 그런 정치 투쟁이 분명히 본격화되는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디스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향후 전망도 좀 어둡게 내다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려는 길이 일단 전체적으로 감세를 하면은 돈이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용처가 그렇다고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용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싹 걷어서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지만 사실은 4월 2일에 그 발표했던 상호관세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한 데다가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그걸 호락호락 내줄 리가 없죠. 무엇보다도 관세를 붙이면 그 관세는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물게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들 종합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관세 강경 드라이브가 유지된다면 재정 적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재정 적자를 관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at the same time, 150 countries that want to make a deal, but you're not able to see that many countries. So at a certain point over the next 2 to 3 weeks, I think Scott and Howard will be sending letters out essentially telling people, it would be very fair, but we'll be telling people what they'll be paying to do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a 90-day pause. President Trump has put them on notice that if you do not negotiate in good faith, that you will ratchet back up to your April 2nd level. 네, 미국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다가 지금 잠시 쉬는 상황인 거잖아요. 유예 기한도 발표하고. 자, 그런데 다시 강공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당연히 있을 텐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협상이 진전됐다거나 후퇴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만한 상황이 진행된 게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 워싱턴에 가서 이제 2차 기술적인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방금 보여드린 인터뷰 안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우리에게 협상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4월 2일 수준으로 혼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낙서를 안 하는 벽에는 낙서 금지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들이 영국과의 협상 또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위기가 저기서 감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각국은 더더욱 시간 끌기로 서로 눈치 보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또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파월 연준 의장한테도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나온 발언들도 보면 관세 문제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고 해도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스터 툴레이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자면 왕 느린 거북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은 누구나 금리 내려야 된다는 거 알겠지만 이번에도 망칠 것 같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꿈쩍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만약에 좀 더 계속이 된다면 자 미국의 금융 패권 흔들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만하군요. 네,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신뢰가 흔들린다는 건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 꼬아올 때 이자 더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미국 달러는 믿을 수 있나? 미국 주식은 믿을 수 있나? 4월 2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주식, 채권, 달러 값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또 여기에 아이러니한 현상은 이 약세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네. 그래도 믿을 건 미국밖에 없지 해서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게 2023년 상황이었거든요. 네. 단기간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다가 그러면 미국까지 못 믿을 상황이면 전 세계 어떤 경제가 괜찮을까? 그 의문 때문에 다시 미국 달러,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이 순환을 다 겪어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이런 상황을 그런데 이미 한 번 겪고 후퇴를 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용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계가 많이 내려왔죠.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부터 국채 보유 비중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에 일본, 영국, 그다음에 중국 3등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큰 건 국제 발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 매력이 줄어든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미국과의 경제 의존도, 접합성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대외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중국은 이 국채를 내다 팔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겠죠. 이게 올해 3월에 26조 원어치 시장에 내다 던졌다는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궁금한 게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인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이런 국채 흐름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그게 오늘 우리 시장이 1% 이상 하락했다가 간신히 1% 안쪽으로 하락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상식적인 정책을 이어가는 게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요동을 치면 우리는 파도 타기를 하는 수준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것들이 잦아드는 게 우리에겐 가장 유리합니다. 이렇게 요동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나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네. 파도가 좀 잦아들길 기다려 보시는 거고요. 하락할 때 파시면 손실이 극대화되죠.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미국 장은 그래도 빠져나갈 기회를 준다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미국 장이 빠질 때는 그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차후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은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